용어만 좀 이해되시면 어차피 체계가 뻔한 내용이고 시험에 나올 게 뻔하다 보니까 용어만 이해되시면 점수가 좀 확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만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도 나갑니다. 아는 척만 해주시면. 저를 그냥 쳐다만 보시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715페이지 주택 공급 함께 보십니다. 주택법상 주택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과 관련되어 신문에 광고하고자 했을 때 공공,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한 자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 입주자를 모집하고 단지 내 상가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차리시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리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 단지 내 상가가 만약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1층짜리 분양받아서 처음에 조용하게 매매, 임대 쪽에 전념하시다가 실력이 쌓이시게 된다면 그때는 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땅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전원주택으로 해서 한 100평 단위로 해서 뭐 만들겠다는 분은 땅을 한 2,000평에서 4,000평 정도 구입하려고 시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수수료가 좀 많이 남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중개하시고 나면 꼭 하고 놓으셔가지고 원장님께 내가 고용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데 부동산 전문 쪽으로 좀 원장님을 고용하고 싶은데 오시려면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 약 올리고 가시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힘들게 공부하셨지만 나중에 학교 가시고 나서 그렇게 투자 한번 하시고 나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사업 주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입주 예정자와 2018년도에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실제 입주할 시기는 2021년이 됩니다. 3년 뒤가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3년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에 사용했던 마감 자재나 내부 가구와 다른 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견본주택과 관련된 마감 자재 목록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얘는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주택 공급 가격을 원래 사업체가 결정하게 되지만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공재로 지급하여 주택 공급 가격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이 저당권 설정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저당 설정 제한 제도는 한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딱 뻔합니다. 그래서 이 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하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 사용검사 매도 청구 제도는 최근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저 기출문제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타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이 투기 방지에 관한 규정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행법상 주택 공급은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했을 때는 투자이지만 남이 했을 때는 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기 방지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 투기 과열 지구 제도는 작년에 시험에 냈습니다.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안 나온 쪽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서울과 과천, 성남,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세법 공부하시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이혁 교수님께 고자질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도입한 정책적인 제도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는 앞에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과 관련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곳, 과열 지역이라 하고 청약 신청률이 거의 없는 곳, 위축 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의미에 관한 사항과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전매 제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매매 또는 임대를 중개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업무라고 하면 전매 제한 대상일 때는 함부로 전매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매 제한 대상과 그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결국 이번에 해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체 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관한 사항과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놓으시는 게 이번 시험 출제에서 있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최근 기출 문제로 자주 다루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우선 715페이지에 공급 원칙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1번 사업체 찾으셨죠?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제외한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여기 복리설은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지는 상가를 말하는데 그 상가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해야 되며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공공은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공공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미리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것만 챙겨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의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사실 얘를 견본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조문 순서로 책을 구성하다 보니 이쪽을 좀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끼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관 3번 입주자 저축 제도로서 동그라미 2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택 건설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주택 상환 사채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각각 살펴보셔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이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딱 채워 나면 돈 쓸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몇 번 만들었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대신 이 통장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이 통장 가지고 계신 분에게 보통 5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주택 경기가 좀 안정되었을 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당첨되게 되면 얘가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일 억울하시는 게 경희궁 자이 아파트에 당첨되셨는데 아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4천만 원, 계약금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첨되고 계약금 집어넣기 전에 그 8천만 원에 4천만 원을 줄 테니까 통장 당첨권 넘기라고 해서 땡금 넘겼는데 1년 뒤나 그 아파트 가격이 분양 가격이 8억이었는데 얘가 1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돈 벌 수 있었는데 그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쪽이 그리고 강남 그리고 뭐 상암동 DMC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쪽에 분양권 또는 당첨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계약금의 50% 주겠다고 해서 그 당첨권을 넘겨받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탈법을 주장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무에서 잘 이용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선 다산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아마 별내 쪽에 거주하신 분이나 진접, 진건 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아마 다산 쪽으로 이전하시게 될 것이고 그게 채워지고 나면 그건 주변 도시가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 연결되는 위치로 해서 아마 주택 소유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차릴 때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조용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상가가 진짜 입지 조건 좋다고 하면 3년 지나면 아파트 상가 가격이 한 2배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 한 700세대, 1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단지 내 상가도 일정 같은 경우는 분양받아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워낙 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시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의학 상식이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워낙 TV에서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자격증만 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번 분양가 상한제 별표 해놓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국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계속 존중해 나가는 것을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정치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 거는 것이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바탕하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를 바탕하는 시장 경제가 국민 전부의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재벌 해체하자 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좌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쪽을 진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오십니까? 진보가 더 나으십니까? 돈 많다면 이게 좋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낫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바탕한 시장 경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일정한 수요 공급 곡선이 형성되게 되는데 원래 공급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수요가 뒷받침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가격이 되고 물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공급 곡선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제도가 못 되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그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한 장소에 만들어지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하고 그 장소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지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택지는 택지,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 중에 공공이라 말 쓰게 되는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공공택지라 하고 수용 외 방법으로 농경지나 산림을 취득하여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조성하게 되면 얘를 공공택지 외 택지라 하는데 매매, 환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라 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아파트와 대지 지분을 옛날 아파트와 새 아파트로 맡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용 환권 방식이라는데 그 공용 환권 방식을 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쪽에 아파트 한 채 만들어지게 되면 걔가 공용 환권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조성한 땅입니다. 수용 방식 아니죠.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걔는 공공택지 외 택지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중에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우선 함께 보십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일반인이라고 하면 특정인입니까?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이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 신청해서 당첨자가 새 아파트 공급받게 되면 그게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곳이 단곡대 밀어붙이고 만드는 한남힐이거든요. 한남힐 아파트라고 다들 모르는 척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아파트 규모가 한 100평, 200평인데 예전에 임대 아파트로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피할 목적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달 관리비가 150에서 2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뭐 한 20억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거래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은 다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그 한남일을 임대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에게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택 아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 만들게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변 시세가 한 5억인데 3억 부르고 8억인데 5억 부르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공사 추진에 나가면서 설계 비용이 변경되든지 또는 공사 자재가 급등했다 해서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10년간 기다렸는데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다 보니 웬만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입주하다 보면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이해 조금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택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는 공택을 말한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다음과 같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1번 공공택지입니다. 2번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적용 제외 차셨죠.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2번, 3번은 같은 취지인데 우리 시험에 3번만 시험에 나옵니다. 잠깐 2번 보시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 찾지 않았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같은 경우는 청라 신도시, 송도 신도시입니다. 여기 경제자유구역에는 머리 색깔이 노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노란 분에게 싸고 저렴한 아파트 공급할 필요 있다 없다. 외국인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마련한 제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만들어지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외국인 차별이라 하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차별을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서울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종로와 명동 그리고 이태원, 강남역 일대 그리고 잠실역 주변 지역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그 외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집은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는 집 아닌가요? 아니, 학교론에서 직주 근접 아시는 척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원하는 분들이 이 관광특구에 이런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분양받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살택은 워낙 뻔하고 관광특구와 관련되어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보통 3m입니다. 우리 학원은 비주택이기 때문에 층고가 4m입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3하면 15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관광특구 안에 49층이고 높이가 150m인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얘는 아니지만 150의 요건 충족했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에 워낙 많이 묻기 때문에 얘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49층이고 높이가 149m라고 하면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이죠. 층수 또는 둘 다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배제 대상이고 이러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잠실 5단지나 또는 잠실 5단지 옆에 잠실 중앙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0층짜리로 재건축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5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분양가격,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상관없죠.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분담 비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50층을 무조건 만들겠다고 노력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분양가 상한제 피할 목적으로. 얘만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분양가 산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분양가 공시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냥 취지만 보십니다. 1번 공공택지 그리고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사업 주체는 사업체 추정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공공택지에서 땅을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한 사업체는 그 땅 분양가격이 높다 낮다 낮게 책정될 겁니다. 왜? 수용방법 조성했기 때문에. 반면에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땅을 분양받게 되었을 때 분양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낮게 분양받은 사업체에게 아파트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공고하라고 하면 신문에 광고하라고 하면 그 광고 비용 부담하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크게 문제 없죠. 반면에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아주 비싸게 취득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체에게 아파트 분양 가격을 신문에 광고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택지의 경우는 분양 가격을 누가? 사업체가 4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 찾았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군구청장 가로해 놓습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에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한 줄, 두 줄, 세 줄, 두 줄 밑에 분양가격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 공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땅값 비싸게 사업체가 분양받았겠죠. 신문에 광고하라고 하면 부담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누가 분양가격 공개한다? 시, 군, 구청장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공공택지는 몇 글자입니까? 4글자입니다. 그래서 4글자인 사업체가 4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 의자 빼버리면 딱 7글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7글자이고 박스 속에 1번부터 7번까지 가격을 공개하게 되는데 몇 개입니까? 7개. 그래서 444777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만 공공택지는 사업체가,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볼 만든 분 머리 참 좋지 않으십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택지는 싸고 저렴하게 분양받은 사업체가 분양가를 공시한다. 그렇게만 먼저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 둘, 세 줄, 네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박스 속의 이야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3개월 추놓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2배 초과 추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 2는 천천히 해놓으시고 3번만 보십니다.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월간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였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사이에 2배 초과한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첫 번째 요건 충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가 상승률과 관련되어 3개월 사이 1분기 사이에 1년 12달을 1년이라 하지만 1년을 내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내수로 나누게 된다면 3개월을 한 분기라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갑자기 회계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하여튼 분기 있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한 분기 사이에 물가가 1% 올랐는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1.2% 올랐다고 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한 지역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서 청약 경쟁률, 주택 공급이 있었던 2달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효녀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청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청이는 5대1 초과입니다. 청이는 10대1 초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딩크도 5대0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전지훈련 가면 5대0으로 매번 져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만 청이는 5대1 초과하면 국민대 규모라고 하면 10대1 초과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일단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 2번에 대해서는 진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견본주택 있는데 얘도 나중에 해나가시고 727페이지 봐놓습니다. 727페이지 찾았습니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찾으셨죠? 727페이지입니다. 727.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1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10대1 초과하는 곳. 그리고 2번에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두 개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ISLN 곡선 또는 수요 공급 곡선을 파악하게 되면 주택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워낙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1번 보시니 청이는 5대1 초과, 10대1 초과입니다. 그래서 청이가 5대1 초과라고 하면 얘는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인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마 3년 뒤에는 낼 겁니다. 3년 뒤에도 저를 볼 일은 없어야 됩니다. 대신 가끔 나는 우리 원장님 내년에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돼가지고 원장님을 좀 도와주시는 마음에서 그러신 분은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뻔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조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조정 대상 지역 찾았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호의 경우는 최소 한도의 범위로 한다. 이 1호라고 하는 것은 과열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원 규제이죠. 저 규제는 필요 최대 한도의 원칙입니까?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입니까? 그동안 들었던 게 필요 최소 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해되신 겁니다? 과열지역 제도는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하기 위한 최소 한도로 과열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뭐 최대한대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박스 속에 1번 과열지역 찾으셨죠?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1.3배 초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있었던 직전 지금 729 보고 있으신 거죠? 729페이지입니다.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1.3배 초과하는 것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있었던 직전 2개월간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구매대 규모라고 하면 10대1 초과 확인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투기 가율주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청이는 5대1 초과, 10대1 초과라고 하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어디 과열 지역의 지정 요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 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2배 초과했다고 하면 그때는 투기활지구 1.3배 초과했다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어차피 청이는 똑같습니다. 이게 되시겠습니까? 대신 이게 되시면 그 다음을 도전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여기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냥 2배 초과란 말 보게 되면 청이 5대1 초과, 10대1 초과로 끝내시는 겁니다. 대신 이게 되셨다고 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있어서는 2였습니다. 2배 20%라는 것을 봐주시는 게 1이고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3배 초과였습니다. 3 나왔다고 하면 30%를 보는 게 1입니다. 법을 만들 때 그냥 앞에 3이 나왔으면 2, 5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법 만드는 사람도 기본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지문 속에 1.3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2, 5 만들게 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이 나오면 3, 2가 나오면 2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되시고 나서 도전하시는 게 바로 729페이지의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나번 찾으셨죠? 직전로서 과열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에 30% 이상 상승한 지역. 그러면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이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분양권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가 어딘지 알게 되면 나는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 옮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떴다방이라도 들고 차리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러면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떨어진다.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면 가격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지금까지 국어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상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곳이 있다면 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3배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얘는 30%. 분양권 거래든 뭐든 그건 필요 없으시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30%냐 20%냐 그거 시험에 내거든요. 그냥 3 나오면 30%로 엮여놓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다시 721페이지 봐놓습니다. 721페이지 봐주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력은 천천히 업을 하시면서 쌓아가시면 되고 지금은 시험용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721페이지 하셨죠? 721페이지에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한 지역이었고 청이는 5대1입니다. 심청일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 대신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 묶어 놓으시게 되면 직전부터 소급하여 12달간의 해당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초과한 지역. 그러면 12개월간이라면 이것 1년 동안이죠. 1년이면 2배. 12개월보다는 1년이면 2배가 더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이면 2배. 그리고 2번입니다. 소비자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지역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입니다. 그리고 청이 5대1 초과, 10대1 초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투기 과열 지구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건 공통된 지정 요건이라는 것 판단해 놓으시고 이제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두 번째 보실 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1.3배 초과입니다. 3 나오면 그냥 다 30%, 2 나오면 다 2로. 지금은 안 되지만 조만간 되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시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대신 이걸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된 지정 기준은 해결된 걸로 보겠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작년에 이거 투기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7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당권 설정 제한 찾으셨죠? 여기에 저당 설정 제한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같이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726페이지에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 있는데 얘는 27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은 딱 2군데만 추천놓고 지나가십니다. 4번, 5번 찾으셨죠? 726페이지 찾았습니까?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미만이라는 말 추놓습니다. 그리고 5번 매도 청구 기간은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된다.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기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하여튼 민법에서 많이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 보통 안날과 있음날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회복한 날 기준으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민법에서는
6개월이나 1년을 제척기간과 관련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택법은 공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2년으로 민법에서는 안날부터 6개월 아닌가요? 이 제척기간이 진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시면서 이 제척기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아마 법원 판사들도 법 좀 봐가지고 아시는 거지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안 하시지만 그냥 두 가지만 그런 차원에서 특례 규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투기 발족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나가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729페이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추천서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별표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안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호는 위축 지역입니까? 과열 지역입니까? 과열 지역. 과열 지역을 지정하는 때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게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이 되게 됩니다. 위축 지역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과열 지역에서만 적용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이 책이 만들어져 나서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축 지역 보시게 되면 6개월간의 월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이상인 지역, 1% 이상 하락한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뭐 얘나 마찬가지겠지만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한 지역이라면 집값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6개월 사이에 집값이 1% 이상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하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 위축 지역 지정하는 것을 모든 시군구에서는 결사 반대합니다.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만들게 되면 6개월 경과했을 때 청약 1순위가 되는데 저 위축 지역의 아파트 청약 시에는 한 달만 경과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위축 지역의 지정 효과인데 6개월이건 6개월이건 한 달이건 이쪽에 아파트 청약 신청 한 달 한다. 사면 6개월 뒤에 또 가격 떨어지죠.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청약 신청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아파트 다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원하는 동호 그리고 평형에 그리고 남향인지 서향인지 그런 거 구분하면서 확인하면서 분양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청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별로 마음에 들어간 표정 아니십니다. 그래서 위축 지역은 그런 의미 가진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731페이지 전매 제한 찾으셨죠? 딱 하나만 지금 보고 끝내실 겁니다. 많이 해봤자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7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으로서 2번 투기과열지구 찾으셨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나누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 나눕니다. 그리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 나누고 있는데 이것 외우라면 잘 외울 수 있다? 없다로 방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면 틀려주는 게 아니라 잘 찍어주시는 게 일입니다. 틀리라고 하면 좀 너무 가하고 그래서 우리 해주실 것은 2번만 봐주십니다. 투기과열지구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 찾았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되는데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주십시오. 731페이지입니다. 73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줄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공통사항 그리고 가번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계산하는 것 이제 잘 아시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보시게 되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가로 묶어놓습니다. 73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번 찾았습니까?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이걸 가로 묶어놓으시고 그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일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라면 한 장 넘기시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합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설 잠깐 살펴봅니다. 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기간이 5년 초과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732페이지 2번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특정돼 있다, 불특정 상태이다. 불특정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경기를 최초 공급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한 5년, 7년, 10년 계속 시간 흘러갈 수 있거든요. 사업만 지연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5년 초과하게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 5년까지. 그러면 원칙적인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최대 투기과열지구일 때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 최대는 5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양주는 조정 대상 지역 2단이다. 2단이죠.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신 이 조정 대상 지역 제도는 워낙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 기간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신 딱 하나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과열 지역일 때 공공택지라고 하면 1지역이라는 거 찾으셨죠? 1지역 찾으셨죠? 여기 1지역이라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3년 초과 시에는 얼마로? 3년으로. 그래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에는 최대 5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열지역 1지역일 때는 2지역일 때는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되게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시험 내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욕 좀 많이 먹으시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과 관련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해놓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의 리모델링은 지난 시간에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제가 지난주에 한글에서 음식 해봤는데 다들 표정이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전 수업만 하십니다. 대체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지만 같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특강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5시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합반하면 오후 수업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